월요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2월 6일 일요일, 오늘은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은 제가 좀 늦게 일어났죠. 네, 원래 새벽 3시쯤 제가 미국 뉴스를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지금이 한 6시 한 반 정도 됐네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한국 드라마 그 불가사리인가? 그 넷플릭스에서 불가사리라고 한국판 드라큘라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거 보다가 자버려가지고 오늘은 좀 이렇게 늦게 미국 뉴스 올려드려 보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어제 단어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0만 5천 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1,050명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7,796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 총수는 92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계속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봤을 때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 하루 감염자들 수는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12일 연속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고요.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쭉쭉쭉쭉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오미크론 변이가 100년 만에 최악의 바이러스로 그렇게 기록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이 최단기간 최다 감염자 수를 기록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100년 만이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아시다시피 지금 이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들한테 감염시키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감염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100년 만에 최악이라고 하니까 끔찍하네요.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올해는 계속해서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 들어가실 때는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N95 같은 뭐 KF94 같은 제대로 된 필터가 된 마스크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잘 접종하면 좋겠죠.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에 더 많이 감염이 되고 있고 어느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어 가지고 미국에서 사람들을 감염을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미국 CDC에서는 하수구를 추적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을 강화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사람들이 아침마다 화장실 가서 뭐 쉬하고 응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하수구를 추적을 하다 보면은 어느 지역에 더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있고 그리고 어느 지역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수구를 추적을 하다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지역으로 퍼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 신기하죠. 어쨌든 CDC에서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캐나다 이 오타와에서부터 트러커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의무화에 돼가지고 반대 시위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캐나다 전역으로 지금 퍼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오타와 같은 경우는 지금 2주째 완전히 몸살통이라고 합니다. 난리통이라고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심한 시위를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의 수를 본다고 하면은 정부의 조치를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캐나다 트러커들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 반대 시위는 캐나다 전역으로 퍼졌다고 하고요.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중국의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드디어 시작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첫 번째 금메달은 스노우보더 스위tzerlän드 사람이 땄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베이징 동계 올림픽은 전에 했었던 그 평창 베이징 올림픽보다 시청률이 훨씬 낮았다. 절반도 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으로 보이콧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많이 인기가 떨어진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당국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전력을 70% 정도나 국경에 배치를 해놨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거의 전쟁 준비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전쟁 준비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그런 거 하고 있지 않다라고 계속 발뺌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미국이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봤다고 하는데, 만약에 진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한다고 하면은 민간인 5만 명이 사망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난민들은 500만 명이 발생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조사가 나왔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 전쟁 같은 거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하려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니까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그런 거 없었다고 하면은 벌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를 내놨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시작을 했다, 전쟁이 시작이 됐다 라는 그런 뉴스를 내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보고요. 엄청난 오보를 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내놨다라고 이렇게 또 다른 뉴스들에서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흥미로운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성매매가 불법입니다. 영반법으로 완전히 불법을 만들어 놔 가지고 미국 전역을 본다고 하면은 성매매가 이제 불법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 가지고는 이렇게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는데, 성매매에서 가장 좀 껄끄러웠던 게 이 지불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뭐 크레딧 카드나 뭐 그런 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를 한 다음에 돈을 지불을 할 때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껄끄러워 가지고 불법으로 이렇게 성매매가 성사시 될 때 그것이 굉장히 불편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비트코인 있지 않습니까? 이 암호화폐가 생긴 뒤로 미국의 성매매가 훨씬 더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어느 한 예를 내놨는데, 미국에 있는 어느 한 간호사가 이 성매매를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간호사였는데 1년에 뭐 8만 불에서 9만 불 정도로 굉장히 고소득을 벌고 있었던 간호사였다고 해요. 그런데 1년 전서부터 성매매를 시작을 했는데, 이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1년 만에 작년에만 벌어들인 돈이 130만 달러였다 라고 이렇게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어떻게 성매매를 해가지고 한 사람이 130만 달러나 1년에 벌 수 있을까? 와, 엄청나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 같은 것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뒷돈으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싫어하는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 가지고 이런 마약 돈이나 이런 뭐 성매매 돈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암호화폐가 쓰여진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추적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불 방법도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그냥 QR 코드만 찍으면은 바로 비트코인이 지불이 된다고 하니까 범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미국 주식시장을 잠깐 본다고 하면은 이번 주에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 나스닥 2.4%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죠. 한 달간 계속 굉장히 힘들었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간에 나스닥은 2.4%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에 반해 가지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일 만에 14% 정도 폭등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비트코인은 항상 나스닥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가 지난 1월 달에도 아마 7% 정도가 될 것이다. 12월 달에도 전년 대비 해가지고 이 소비자 물가가 7% 정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월에도 비슷하게 7%대를 유지를 할 것 같다 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아마도 이번 달 2월 달에 미국 주식 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할 것 같다. 네, 미국 인플레이션은 아직까지 굉장히 심하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다고 하면은 미 연준에서는 더 빠르게 테이퍼링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금리도 더 빠르게 올리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면은 미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또 말이 굉장히 많겠죠. 이번 달에도 롤러코스터를 계속 탈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전 세계를 보더라도,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보더라도 인플레이션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나라들에서 금리를 인상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지머니, 돈이 막 엄청나게 풀린 시대, 이지머니 시대는 끝났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역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폭등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금리를 올리게 된다고 하면은 과연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하다고 하네요. 과연 폭등한 부동산 시장이 잡힐지 관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좀 안타까운 뉴스 도 올라오고 있는데, 모로코에서 어느 한 5살짜리 아이가 자신이 아빠가 일하는 곳 근처에서 놀고 있다가 우물에 빠졌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물의 깊이가 굉장히 깊었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좁고, 하지만 이 아이는 살아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바로 모로코 구조대가 와가지고 계속 구조 작업을 펼쳤다고 합니다. 우물 속에 갇혀 있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바로 꺼내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좁고 굉장히 깊고 그래가지고 구조 작업이 엄청나게 힘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4일 동안 구조 작업을 펼쳤는데 결국에는 4일 뒤에 이 아이를 꺼내 올렸지만 사망한 상태였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이런 뉴스였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